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1300만인데 이게 한국 영화 역대 9위라고 합니다. 원래 군대 이야기라는 게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술 한잔하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에서 지금은 다양한 컨텐츠로 군대를 접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군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찾아온 상황이죠. 사실 서울의 봄 이전에도 군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는 잘 팔렸죠. 원조인 푸른 거탑은 워낙 유명하고 가짜 사나이 역시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6천만 회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이에 질세라 각종 플랫폼들도 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넷플릭스는 DP, TV는 신병으로 히트를 쳤고 남성들에게는 추억을, 여성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군대라는 IP는 일종의 팔리는 상품이 된 상황이죠.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코로나 부실급식 논란이 터졌죠. 최근에는 해병대 채숙은 상병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또 후속 대처가 미흡해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군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최근 군 내부에서도 잡음이 좀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군인의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당장 전쟁을 이끌어야 할 간부들의 이탈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어떻고 대체 왜 간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오늘의 지식전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징집병 상황을 보면 2013년에 12만 5천 명을 기점으로 2021년에는 10만 명, 2022년에는 9만 명 정도가 모집된 상황이죠. 어차피 병사들이야 끌려온 인원이고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의 트렌드니까 군도 어떻게든 초급 간부를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 상황이죠. 군은 각종 모집병 지원 혜택을 늘렸는데 초급 간부들은 단기 복무 장려금이란 것을 받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계속 증가해왔고 그래프를 보면 거의 떡상 그래프인 걸 알 수 있는데 24년 기준 장교는 1200만 원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받는 상황에서 관련 통계를 보시면 역시 모집병, 그러니까 간부 지원율이 수직 낙하했죠. 22년도에는 19%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렇게 떡상 그래프까지 제시하면서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왜 대한민국의 간부의 지원율이 하락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군대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힘든 일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역하면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또 남은 사람이 그 일을 메꾸고 그 사람마저도 힘들어 전역해버리는 끝나지 않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우리 군대에게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병력 수급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고 당장의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게 대표적으로 간부를 할 메리트가 사라진 게 크다고 보는 시선이 많고 지금 왼쪽의 표가 2011년 기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요인으로 직업을 선택할지에 관한 설문인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연봉이 적성 흥미를 역전했어요. 이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연봉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초급 간부 연봉을 보면 올해 기준 하사 1호봉 월급이 188만 원, 소위는 189만 원인데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의 적금을 합산하면 160만 원을 받습니다.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이라는 게 돈에서 나오는 건데 2025년에는 연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간부의 가오가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병사들은 군대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지만 간부들은 다릅니다. 각종 세금, 관사 관리비, 외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관사를 나와 걷다 보면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찾아보기 힘든 격오지에서 동창들 SNS를 보면서 부럽다를 연발하고 있는 게 현실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나마 군인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는 보람 혹은 명예 정도일 텐데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선호되는 가치가 아니게 돼버린 상황에서 직업군인은 우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요인이 없는 직업이 하면 바보인 직업이 된 상황입니다. 군인은 당직 근무를 서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당직 근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빠른 근무 사이클, 휴식 여건 보장 미비, 적은 당직 근무비를 뽑을 수 있죠. 재작년에는 메이커 부대로 유명한 이기자 부대가 사라졌고 잘 알려진 306 보충대, 102 보충대는 이미 오래전에 해체 코스를 밟았죠. 군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부대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병력 감소에 비해 폐지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건데 존재하는 부대에 비해 간부가 줄었다면 그만큼 유연하게 당직 근무를 조정해 피로를 낮추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고 원칙적으로 근무 후 퇴근이지만 우리나라 직장 문화상 그러기도 쉽지 않아 결국 밤샘 근무를 하고도 퇴근하지 못하는 간부가 태반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많이 받냐는 것도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 게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 간신히 2배 올랐죠. 군인들은 지난 6년간 겨우 평일 만원, 주말 2만원 받고 24시간 당직을 섰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당직비를 받아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시급 416원, 노예 수준의 근무비를 받아온 상황에서 그마저도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기 힘들죠. 코로나 부실급식 사태 이후 당직 근무를 서는 간부도 10대를 내야 하도록 바뀌었고 대부분이 같이 고생하는 병사들 간식을 챙겨주면 소위 돈 내고 당직 서는 상황이죠. 이제는 조금 나아졌지만 결혼한 간부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저녁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은 많고 보상은 적고 스트레스는 받고 일종의 하이리스크 놀이터인 대한민국 군대는 병사들도 일과 시간 이후 휴대폰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간부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안겨준 상황이죠. 우선 긍정적인 지표는 타령이 줄었는데 휴대전화 시범 사용 이후 스트레스, 부조리가 많이 개선됨에 따라 타령도 줄었고 자살률도 줄었고 이는 모두가 행복한 지표죠.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있다는 명언에 따라 사이버 범죄 관련 징계 현황도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병사들이 SNS에 부대 사진을 찍어 올리는 순간 부대가 뒤집어집니다. 최근에는 병사들이 육대전 같은 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하고 있고, 한번 부대가 육대전에 서게 되면 각종 언론의 집중 포격을 맞으면서 부대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후속 대처로 무슨 안전점검 일지다, 병사들 상담이다 해서 간부들의 일거리도 늘어나죠. 이렇게 병사 관리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게 현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죽하면 장기 복무 신청자보다 전역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군은 전역하면 다시 취업하기 힘든 가정이 있는 군인, 현실에 안주하는 그저 무늬만 군인들은 남고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은 빠르게 전역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복무하면서 정말 군인다운 실전적인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 사진 찍고 부모님들 민원 전화 받는 상황이죠. 또 상급부대 지시사항으로 게시판 양 끝에 장식이나 달고 있는 상황에 군대에 로망을 가지고 온 간부는 많은 현타가 오는 상황이죠. 관사가 없습니다. 네, 집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인간답게 살만한 관사가 없는데, 사진은 1990년대가 아니고 올해 독신 간부에게 배정된 숙소인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노후 관사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에 군인들의 이사가 늘었어요. 진급 교류라고 진급하면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시스템이 있는데, 원래 거의 장교들만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부사관들도 진급 교류가 강제되면서 국민신문고의 군인 주거 개선 관련 민원이 늘어났어요. 통계를 보시면 10년도 안 돼서 종합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결혼한 간부들은 저런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간부들은 이사 비용, 아이들 교육 문제 등과 겹쳐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최근에 K방산이 뜨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서방은 한창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열풍의 중심에는 K방산이 있죠. 22년 기준 22조 8천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 전년 대비 1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봤는데, 이로 인해 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죠.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일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무기 만들 돈 있으면 노후 관사나 바꿔라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방산비리라고 하는데, 흔히들 방산 분야는 비리가 많다고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많아요. 잘 알려진 것만 해도 전투화, 배낭, 11년에는 95만원 USB, 건빵, 방탄복, 침대, 우리 군인들의 의식주 곳곳이 방산비리로 점칠되어 있죠. 게다가 휴전국까지만 방산비리 처벌이 약하죠. 그마저도 처벌하기 쉽지 않은 게 방산비리는 구속 후 무죄율이 50%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실한 방산비리 처벌은 결국 더 낮은 질이 물품을 불러오고 있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군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고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국형 모병제입니다. 한국형 모병제는 일반 모병제와는 조금 다른 게, 당장 전면 모집병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징집 체제와 모집 체제를 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029년까지는 12개월 복무하는 일반 병사와 4년 복무하는 전문 병사 제도를 병행한 뒤 2030년 이후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지만 현실성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당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2030년 예상 징집 인원은 24만 2천 명이고 19세 남성 수보다 2만 명 이상을 더 징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모병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더 모집하는 것보다 덜 나가게, 기존에 있는 병력이라도 나가지 않게 어르고 달래보자 하고 나온 게 캠프화죠. 이게 미군 평택기지 같은 개념이고, 기존에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 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들도 열악한 환경에 거주해왔고, 이는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한 지역으로 모으는 캠프화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미군 평택기지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 축구장만한 헬스장, 수영장, 버거킹 등 부대 내부에 모든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황에서 벤치마킹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캠프를 건설하면서 캠프 내부의 숙소, 국제학교, 헬스장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함께 입주시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대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추진하자는 이야기죠. 땅덩이가 좁은 나라의 특성상 모여있으면 북한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타운하죠. 부대 이전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으니 그 대신 군인 가족들의 주거를 이전해 모여 살 수 있는 타운을 건설하자는 거고, 이렇게 되면 비록 조금 힘들더라도 가족이 행복해하고 최고의 인프라와 함께 복지를 누리고 있다면 군인들이 한 번이라도 더 전역을 재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러한 대책들은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당장이라도 첫 삽을 파야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지형적 위치에 있는데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죠.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력을 가졌지만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저주받은 위치에 있죠. 아무래도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좀 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쌀 떨어졌다고 폭죽쇼하는 층간소음 신고도 안 되는 윗집 때문에 항상 경제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인들에게,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복무하시는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그리고 1급 8,000원, 우리 예비군 전우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한 줄 남깁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